왼쪽을 바라봐 주시면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시대적인 것이나 아니면 시대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원작은 그 4명의 남자와 허구의 인물인 오스칼이 역사적인 아주 현실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작품은 연출님께서 그 부분 로맨스보다도 진정한 진실과 정의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간애를 현실로 좀 다가갈 수 있게 관객분들이 다가갈 수 있게 그 포인트에 중점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만화랑 다르게 페르젠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네, 로맨스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앙드레와의 우정, 사랑,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인간적인 과정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전 2가지를 뽑고 싶은데, 하나는 그 친구로서 내 스스로를 알아가는, 한 번 더 알아가는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넘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부딪히고 서로의 그 부딪힘 속에서 성장하고, 연출님께서도 의도하시는 바가 갈등하고 싸우고 이해하고를 반복하면서 성장해가는 부분을 표현해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앙드레와의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신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뭐 다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복잡 미묘하게 잘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넘버인데요. 오늘 유지 씨가 시연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 넘버가 어렵다, 와 어렵겠다라고 많이 보시는데, 사실 메시지가 갖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베르사유의 장미, 네가 허락해준다면이라는 그 장미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많이 갖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본인이 내가 이 국가와 그리고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로서 나는 군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켠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위 장교는 정말 장식 인형인가,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장식 인형인 것 뿐인가 라는 갈등을, 물음표를 던지는 노래가 바로 그 씬인데요. 그 물음표와 함께 하지만 내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는, 지키고자 하는 존재로 난 있고 싶다,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 네, 질문과 함께 다시 다짐을 하는 씬이거든요. 그래서 그 넘버에서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조국 그리고 왕과이기도 하지만 무대에서 관객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허락해 준다면 내가 당신들을 지킬게.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앞에서 저희 주연 언니가 설명을 너무 다 잘 해주셔서요.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넌 내게 주기만이라는 넘버를 가장 그래도 만화 원작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세련되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넘버입니다. 원작에서는 직접적으로 입으로 내뱉어요. 나의 안드레가 위험하단 말이야 라는 말을 자기가 내뱉음으로써 내가 앙드레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지만, 저희 공연에서는 그 커다란 빅 넘버 안에 가지고 있는 가사에서 어쩌면 그건 두려움일까, 어쩌면 그건 나의 또 다른 마음이라는 가사들로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이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앙드레를 향한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아주 예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드러나지 않은 그 오스칼의 속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스칼을 잘 표현하는 넘버는 주연 언니께서 뽑으셨던 베르사유의 장미이고요.
그 씬 자체가 오스칼의 고뇌와 고민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그 왜 프랑스의 이 격동의 시기의 이야기가 많이 영화로 만화로 다뤄지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저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작품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왕용범 연출님께서 처음에 만화에서 이런 부분을 따서 우리가 극을 만들 거예요 라고 주셨던 1년 전에 주셨던 파일도 있고, 근데 왜 이 시기가 가장 그렇게 소재로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많은 희생이 따랐고 많은 시간이 걸렸고, 혁명이라는 그 시간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저희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 폭동, 시민들의 혁명의 울렁임은 사실 레미제라블과는 시간차가 100년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혁명이라는 것이 시대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격동의 시기인 것 같다.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가 다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혁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재미난 상상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이 피바람이 불었던 그 시대 때에 있었고, 또 마녀 사냥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정말 마녀 사냥을 당했죠.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외교적 도구로 그녀는 파리에 시집을 왔어야만 했었으니까요. 300년 이상의 적국과 함께 서돈을 맺어야 했던 오스트리아와의 일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절대 드라마틱함이 설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소재로 할 수 있는 포커싱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재미라는 거 안에는 그냥 재미가 아니라 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그 희생에 동참하는 동지들, 죽을 수 있는 그 각오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 하나로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작게 크게 계속 그런 격동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회의 혹은 기업의 일일 수도 있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시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 시민과 또 내가 정말 조국을 지킨다고 서 있지만 장식 인형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갈등을 하고 있는 오스칼로서 결국은 저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극 안에서 조국을 위해서 국민들 곁에서 프랑스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 순간부터 국민들 곁에 서게 되는 오스칼 역을 맡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누군가가 같이 용기 내어 희생하는 것이라는 그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의 소재를 갖고 작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관람 포인트도 역시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단지 내가 잘 모르는 역사 이야기야 이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지우 누나는 최근에 공연이 끝나서 예, 그렇죠. 네, 저는 아직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나 유명한 대한민국 창작의 신화를 쓴 프랑켄슈타인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다른 10년 그 이상을 함께할 이 베르사유의 장미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프랑켄슈타인 한 작품만 해도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베르사유 장미를
저희 그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베르사유의 장미를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시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어서나 뭐 연습 그리고 공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 5회 뭐 6회 공연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언제 이렇게 해보나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하게 감사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무건 수행을 합니다. 최대한 말을 안 하고 관객분들께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프랑켄슈타인도 그리고 베르사유의 장미도 같은 창작진 스태프분들과 만든 작품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그 이상의 작품이 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생각한 오스카르의 매력은 사실 처음에 오스카를 접했을 때 굉장히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제가 맡았던 역할들을 생각해보면 항상 결핍이 굉장히 큰 결핍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오스카르는 결핍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든 결핍이 있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니까 오스카르한테 그나마 있는 결핍은 태어나서 정해진 대로 살고 군인으로 키워지고 남자처럼 키워지고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대한 결핍이 조금 있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오스카르는 자기의 선택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채우려고 보통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스카르 같은 경우는 그 결핍도 본인이 채우려고 하고 그 선택마저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완벽하고 너무너무 닮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성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원작도 원작이지만 저는 사실 연출님이 쓰신 대본에 충실하고자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사만 따라가도 충분히 베르날 샤틀레라는 그 역할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넘쳤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귀족이라는 그런 계급 자체에 좀 환멸을 느끼고 부조리함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스카르는 뭐 어떻게 따지면 배제를 시켜야 되고 몰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귀족 집안의 정말 약간 뭐 말씀하신 장식 인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다가갔던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대사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귀족 중에는 정말 너 같은 오스카르 같은 그런 바른 생각을 하고 뭔가 진취적이고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색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동경을 하고 매료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하게 되어서 정말 부담감도 컸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한민국 초연 작품에 같이 이런 대작에 정말 배우 선배님들과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감회도 새롭고 행복하고 또 제가 이것에 피해를 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대본에 저도 충실을 하면서 또 역사적인 배경까지 같이 찾아보게 되니까 라미드 페플이라는 그 신문사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림 중에서 장폴 마라가 죽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장폴 마라가 라미드 페플이라는 신문 기자였고 그분이 쓰는 기사마다 족족 다 사람들을 시민 계급들을 설득해서 모든 이런 귀족 계급을 무찌르자라는 하나의
응집체가 됐는데 저도 그런 역사들을 찾아보고 계속 역사의 흐름을 찾아보면서 바스티유 혁명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귀족 계급에 대해서 저도 단편적으로 굉장히 못됐구나. 귀족 계급은 이 시민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룹이구나, 이런 계급이구나라는 그 생각만 단편적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몰입하게 되고 저희 누나들하고 이제 또 형들하고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다가가게 되면은 이게 흑과 백으로만 제가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감정과 또 이막에서 오스칼과의 그런 또 귀족이 다 똑같지만은 않다. 귀족도 다 사랑이 있고 귀족도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연민과 동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진실을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1막과 2막이 그런 감정의 차이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르날 샤틀레는 귀족 아버지와 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버려지고 귀족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생활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기에 지금 형이 이제 영택이 형이 단편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맞는 말인 게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귀족들 중에 제대로 정신이 되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와서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단편적이다라는 키워드가 참 와닿았는데 어디에 가나 인간들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고 앙드레와 로자리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귀족 집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걸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와서 총 맞은 날부터 나가는 며칠 사이에 베르날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엔 이 작품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러브보다는 사실 저희는 이제 인류의 어떤 정의, 자유를 먼저 외치는 성향이 강한데 생략되었지만 저희들 사이에서는 안에 굉장히 러브를 가지고 있어야 캐릭터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감정을 바꿔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안녕하세요. 네, 앙드레 역의 김성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노래 어렵죠. 네, 저희 브랜든 리 이성준 음악 감독님의 음악은 굉장히 크고 뭐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프랑켄 음악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베르사유 음악도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짜 너무 매료가 됐었어요. 저는 근데 음악 안에 가사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표현해서 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들이 빠르고 음악은 템포도 빠른데 말들도 빨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고 딕션이나 그 면 안에서도 성준 감독님도 항상 그 가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도 계속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원작이 유명하면 무서워요. 저희가 혹시나 그 원작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앙드레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앙드레는 사실 현실에서 존재할까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그리고 오직 삶이 오스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바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마지막에 이거 스폰가요? 그럼 나중에 보러 오시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과연 나는 이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럼 접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한 그녀 곁에서 그림자 혹은 뭐 공기처럼 늘 옆에 있는 존재 있잖아요. 내가 보지 않고 발견하지 않아도 늘 옆에 있는 존재고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때 이제 절대 볼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오는 어떤 그 공허함 그리고 그런 허탈함 이런 모습들이 결국 오스칼에게 저의 존재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늘 오스칼 주변에서 오스칼을 지켜왔던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유모 그런 모든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또 감사함 그것이 결국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그 받은 사랑을 귀족이 아니라 온 국민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오스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의 주제는 결국엔 사랑인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첫 공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사랑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따뜻한 작품 보러 오시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